그러면 인포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지식으로 LST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STF는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장기간의 이 시계열 예측 문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LSTF는 모델의 하이 프리딕션 캐퍼시티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입출력 사이에 정확한 롱레인지의 이 디펜던시를 포착하는 능력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트랜스포머가 RNN보다 이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더 잘 포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리딕션 캐퍼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셀프 어텐션이 이론적으로 이제 가장 짧은 경로로 이동하는 네트워크 신호의 최대 길이를 줄이고 또 반복 구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LSTF에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L제곱의 그 시간 복잡성이 있고 또 그만큼 높은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또 이 긴 입력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깊은 레이어를 쓰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메모리가 더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고유한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동적 디코딩으로 인해서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안이 이제 인포머인데요. 우선 그 컨트리뷰션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LSTF를 위한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이고요. 이 인포머에서는 프로브스퍼스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 시퀀스 종속성 얼라이먼트에서 이 다른 모델에 대비해서 유사한 성능을 내면서도 시간 복잡성과 메모리 사용이 L 로그 L로 더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 스테이킹 레이어 입력을 절반씩 줄여가면서 그 어텐션 그 스코어 중에서 지배적인 어텐션을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전체 공간 복잡성이 E 마이너스 이게 뭐지? E 마이너스 엡실론의 L 로그 L을 달성을 해서 매우 긴 입력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성 스타일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적 디코딩이라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이제 아웃풋을 도출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아니라 한 번에 포워드로 긴 시계열 시퀀스를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속도를 향상시키고 또 이 단계가 그 지속되면 오류가 누적이 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프로블럼 데피니션이 있는데요. 뭐 앞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선 간단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T10점에서 입력 XT 그리고 출력 YT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유지합니다. 이 입력과 출력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을 먼저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인코더 인풋이 이 위쪽 그림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디코더의 그 인풋이 이렇게 아래쪽이 있고 그 아웃풋은 요 0으로 패딩한 이 아웃풋 요 노란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우선 레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그냥 인풋을 넣지 않고 좀 변형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초록색, 진한 초록색 부분을 스칼라라고 하고 아래 연한 연두색 부분을 이제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인풋을 변형을 해서 이제 집어넣어 주는데요. 우선 그 위에 스칼라 부분은
기존 그 오리지널 인풋을 프로젝션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 그 연두색은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스탬프에는 로컬 타임 스탬프와 글로벌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타임 스탬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해주는 항목이고요. 글로벌 타임 스탬프는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예시 그림에 보시듯이 위크나 먼스나 헐리데이 같은 이런 글로벌한 타임 정보를 이제 넣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풋이 주어지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의 인풋은 앞에 이 96 시점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 디코더는 이 뒤에 96 시점 이후의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96 시점 이전의 반절 정도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텐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셀프 어텐션은 이제 많이 보셨듯이 맨 위에 같은 이런 그 공식을 사용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쿼리를 뜯어봤을 때 i번째 쿼리의 어텐션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 논문에서는 커널 스무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 커널 스무더는 쿼리와 키의 내적을 이제 근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근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i번째 쿼리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where 뒤에 보시면 이 확률 PKJ의 QI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분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쿼리 i에 대해서 모든 키 값을 합한 것 분의 이 쿼리 i에 대해서 이 j 번째 키의 비율을 j에 대해서 모두 합한 다소 이를 두 번 만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밸류와 같이 곱해준 것이 i번째 쿼리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이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의 그 분포, 셀프 어텐션 값들의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스파스한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특정한 값들만 어텐션 스코어가 굉장히 높고 나머지 값들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분포를 띠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어텐션 스코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봤을 때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개의 다 프로덕트 페어만 어텐션에 주로 영향을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미넌트 다 프로덕트 페어만 구별해내서 얘네만 계산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인포머의 셀프 어텐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프롭스파스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데요. 도미넌트 다 프로덕트 페어는 이 해당 쿼리의 어텐션의 확률 분포가 유니폼 분포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노란 그림을 보시면 이 하나가 그 쿼리라고 하고 이 쿼리에 대한 모든 키와 이 쿼리와 모든 키들의 이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면 이렇게 하나의 행위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만약에 이 쿼리가 그렇게 중요한 쿼리가 아니라면 대부분 0에 가까운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이 값들의 분포는 유니폼 분포를 따를 것입니다. 이 아래와 같이. 하지만 굉장히 두드러지는 어텐션 스코어가 있다면 이 분포가 유니폼 분포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폼 분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두 분포 P와 Q, 그러니까 Q는 유니폼 분포고 P는 해당 쿼리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포 P와 Q의 유사도를 통해서 중요한 쿼리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입니다. 두 분포가 같은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지표이고요. 그래서 이 상수항을 제거한 이 m 값, 이 메저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메저먼트 값이 크면 두 분포가 상이하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유니폼 분포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미넌트 다 프로덕트 페어를 가질 확률이 큰, 그러니까 해당 쿼리가 중요한 쿼리다. 그러니까 이 쿼리는 계산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값이 이 Q에서 Q바로 바뀝니다. 이 Q바는요, 이 메저먼트에서 탑 6개의 쿼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파스 매트릭스를 뜻합니다. 이때 이 U는 상수항 C를 곱해준 로그 LQ로 이제 그 개수를 정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롱테일 그 분포 중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앞부분 굉장히 도미넌트한 다 프로덕트 페어를 가진 그런 쿼리만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다 프로덕트 자체의 계산량은 로그 LQ가 되기 때문에 L제곱이 아닌 쿼드라틱이 아닌 리니어하게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연산량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레이어 메모리 유시지를 보면 L로그 L로 이제 굉장히 L제곱에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헤드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쿼리를 일부만 사용하면 정보를 손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멀티헤드로 해서 여러 개의 그 쿼리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해서 이 정보 손실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쿼리에 대해서 메저먼트를 다 구해서 저것을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 프로덕트 페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L제곱의 그 연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효율적으로 메저먼트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적인 어프록시메이션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 경험적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 증명으로 어펜딕스 나와 있다고도 하는데, 증명까지는 이해를 좀 하기 어려워서 가져오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메저먼트를 다음과 같은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명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메저먼트의 근사치,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이 근사치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쿼드래틱 앞서 이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쿼드래틱 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를 그 연산을 같이 수행하는 키를 샘플링합니다. 일부만. 그래서 이 샘플링도 상수 C를 곱한 로그의 LK 개수만큼의 키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대체를 해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으로 그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각 쿼리에 대해서 키를 샘플링을 해서 그 메저먼트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메저먼트 중에서 탑 6에만 쿼리를 뽑아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6개의 쿼리만을 가지고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이 LQ와 LK는 같은 수로 지정을 해준다고 하고요. 컴플렉시티가 토탈해서 L로그 L로 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인코더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96개 시점이 있으면 이것이 그대로 인풋에 들어가서 인코더를 거치는데요. 인코더에서는 멀티헤드 프랍스파스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이 하늘색 부분이 디스틸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레이어 스태킹을 하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복제를 해서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코더를 거치면 피처 맵이 나오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디코더에서는 인풋을 그 이 뒤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 스칼라 부분을 0으로 패딩해서 이제 인풋으로 주어주고요. 그 마스키드 멀티헤드 프로스퍼스 셀프 어텐션과 일반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해서 디코더를 출력해서 그 아웃풋을 여러 개 뽑아주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해서 결국 이 0으로 패딩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구조이고요. 이것이 전체적인 구조이고 이 중에 이제 인코더를 자세히 보시면 요 멀티헤드 프로스퍼스 셀프 어텐션의 이 한 번의 스택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은 그 스칼라와 스탬프가 이제 96 시점에서 각각 그 차원으로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512 차원으로 만들어 주어서 두 개를 컨캣한 96 by 512가 이제 최종적인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을 이제 여기서 수행을 하는데요. 그 96 by 512의 인풋을 프로스퍼 셀프 어텐션을 거치게 한 이후에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컨볼루션과 맥스플링을 해서 이 디스틸링을 수행합니다. 이 디스틸링이라는 건 이제 중요한 어텐션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이 뽑히기도 하고 또 복잡도를, 계산 복잡도를 또 이후에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레이어 인풋은 이전 레이어 인풋의 절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48 by 512가 이제 두 번째 그 블럭의 인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 과정을 한번 보시면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뽑힌 쿼리와 전체 키를 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밸류로 곱해 주어서 네. 이것이 진짜 그 어텐션 스코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래 그 쿼리 위치로 넣어주고 남은 이 값들은 이 밸류 값들의 평균으로 채워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멀티 헤드로 이제 이것이 8개가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컨캣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쿼리들의 그 위치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8개를 모두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복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멀티 인코더를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버스트니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파란 부분이 이제 전체 인풋이라고 하면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원래 인풋의 절반만큼을 이 인풋으로 받는 인코더를 추가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의 또 절반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같이 해서 쭉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나온 최종 이 아웃풋들을 컨캣해서 최종적인 이 피처 맵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캐티네이트 피처 맵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코더인데요. 디코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포워드만으로 이 원하는 그 기간에 그 포캐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부분을 마스크드 그 프로스퍼스 셀프 어텐션으로 수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거치면 원하는 그 예측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험은 뭐 여러 가지 했는데요. 뭐 단별량, 다별량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모델에 관해서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모델과 관련한 그 컴퓨테이션 이피션시에 관련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5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인포머가 트레인 학습 과정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라고 나와 있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이제 이게 제너레이티브한 디코더이기 때문에 인포머가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인포머 마치겠습니다. 그 스크린을 저렇게 줄여지는 그런 수가 줄어들어서 주는 건 알겠는데 잠깐만.